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엔 마블을 갖고 있는 디즈니가 엑스맨을 가진 폭스를 인수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을 낳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거미인간 실사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으며 도대체 그동안 이 거미인간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걸까요? 스파이더맨의 그 과거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만한 비밀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있구요! 머나먼 과거 1974년으로 건너가 봅시다. 자, 당시의 맥도날드 풍경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영상이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 주세요. 야, 이때 빅맥이 있었냐? 일렉트릭 컴퍼니라는 아동 프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썰렁한 개기를 하면서 노가리를 까는 꽁트 같은 코너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뽀뽀뽀, 하나 둘 셋 같은 거에 나온 캐릭터였어요. 진짜 개 한가해 보입니다.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듣기야. 야, 너네 뭐해? 아무튼 당시엔 이딴 식이었던 거로 넘어가시죠. 때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쨌든 독립해서 제대로 이름 찍고 나온 최초의 실사 드라마입니다. 슈트도 간지나게 잘 뽑았고, 벽도 타고, 웹슈터도 쓰고, 의외로 리얼해요. 원래 뭐 스파이더맨 하면은 뉴욕이죠. MBC에서 실제로 방영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 그들 이전에 바로 이 니콜라스 해먼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듬해인 1978년, 79년 이 당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봅시다. 얘는 뭔가요? 일단 총도 쏘고 거대 로봇을 타고 싸우네요. 이게 웬 스파이더맨 코스프레하는 미친놈이냐? 아닙니다. 이 작품 생각보다 꽤 유명합니다. 당시에 인기도 꽤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무려 마블과 일본 영화사인 도웨이가 정식 계약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나 씹고 뜯고 맛보게 해주죠. 이 작품에서 처음 선보인 설정들이 후일 전대물들에 적잖게 등장합니다. 전대물이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이걸 발전시켜서 결국엔 도웨이가 배틀피버라는 전대물을 만듭니다. 괴랄하기 짝이 없지만 이 일본 도웨이판 스파이더맨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작고한 스탠리용도 꽤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이지 인상적이네요. 당시에 이걸 본 마블 직원들이 분노한 나머지 인정하지 않은 흑역사로 치부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으나 실제로 어린이 액션 드라마라는 특촬물 근본의 장르성을 구축하는데 일조한 작품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블의 중역들도 이 로봇을 타는 설정 같은 것에 난색을 표했다가도 실제로 보고는 신박하다는 평을 했죠. 마블 프로덕션의 당시 CEO 마가렛 로슈는 이거 미국에 팔아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식 특촬물로 해석된 스파이더맨을 마음에 들어했던 나머지 마블의 나라, 슈퍼히어로의 종주국 미국에다 갖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음반 제작자였던 하임 사반과 뮤지션이었던 수키 레비가 사반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 모든 계약을 끝내버리죠. 이 둘은 일본 특촬물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과거의 바이오맨이란 작품인데 이걸 편당 $10,000를 주고 사반 엔터테인먼트가 방영권을 사옵니다. 이들은 방영권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그대로 찍어버리자고 합니다. 수키가 각본을 쓰고 사반이 제작을 했는데 죄다 최악이라고 악평을 늘어놨죠. 결국에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방영을 못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소환해보죠. 바로 마가렛 로슈 얘기입니다. 마블의 회장이었던 마가렛 로슈는 미국 폭스 칠드런 네트워크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됩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사반 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로 가게 되죠. 사반과 스키는 마가렛에게 자기들이 촬영한 바이오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가렛이 사반 엔터와 일본 도웨이를 연결시켜버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93년에 무엇이 나오느냐?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고 한국에서도 난리 부르스가 났던 바로 그 특촬물 파워레인저입니다. 아까 말했던 바이오맨 기억하시죠? 사반과 수키는 일본의 특촬물을 수입해서 재가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게 바로 이 파워레인저죠. 일본의 슈퍼 전대물인 주렌자를 현지화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스파이더맨을 수입했었고 그 사례 덕분에 미국은 일본에서 주렌자를 수입합니다. 이 유명한 테마 음악 역시 수키 레비가 직접 작곡한 음악이죠. 리부트된 파워레인저 영화판 예고편을 보시죠.
is your time. 마지막에 로고 위에 이름이 보이시나요? 바로 사반입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이 쏘아올린 작은 불꽃이 파워레인저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파워레인저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대박이 납니다. 저도 좀 취재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없었으면 파워레인저도 없었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영상 파트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파트 2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선 영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G였습니다.